우리가 지구상에는 지금 이 주기율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00개가 넘는 원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은 또 그 일부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소재, 무기소재별로 다 쓰임새가 다 다르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보는 주기율표라면은, 최근에는 이런 변형된 주기율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런 변형된 주기율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율표는 위치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 면적이 큰 거는 지구상의 면적이 클수록 지구상에 훨씬 더 많은 양이 존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반도체 재료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거는 지구상의 표면을 덮고 있는 실리카라고 하는, 소위 모래라고 하는 것이 이 실리콘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굉장히 흔한 물질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 같은, 탄소, 산소, 수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작은 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희귀원소고, 최근에 뭐 이런 동유럽이라든지 러시아에서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했을 때 희귀원소를 확보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뭐 그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그걸로부터 산업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희귀원소에 있는 것들이 현재의 전자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보통 저 아파트에 저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투박하고 창문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기 소재로 넘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투명하고 가벼운 태양전지를 개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텐트라던가 아니면 창문에 투명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열전 소재,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소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공장이라든지 자동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기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효율은 굉장히 좋지만 진동에 약하고 잘 깨지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갈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온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에 지닐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소재로, 유기 소재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체온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